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딱 50살이 된 이정아라고 합니다. 15년째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아 부대찌개 장사를 하고 있죠. 매일 끓여내는 뜨끈한 국물처럼 제 삶도 겉보기엔 뜨끈하고 활기차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삶의 바닥에는 지난 세월 동안 삭히고 끓여낸 차가운 배신감이 깔려 있었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이 있습니다. 26살, 23살. 두 아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나니 이제야 내 인생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제 남편 박준영 54세 씨와 저는 저희 어머니의 주선으로 만났습니다. 어머니 가게의 단골 손님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희 엄마는 장사하는 집딸이 교육자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셨어요. 정아야,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한다. 이 엄마가 어렵게 마련한 자리니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와야 한다. 엄마는 선자리에서 밥값, 커피값은 물론 심지어 택시비까지 제가 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에 순종했고 5번의 만남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결혼이 과연 사랑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때문이었는지 헷갈립니다. 남편은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 예의범절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예와 효를 중요시했고 부부 사이에도 윤리적 존중을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했죠. 그래서였을까요? 26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말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보,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아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엔 숨막히는 사이 같았지만 저는 남편의 이 딱딱한 존중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겉모습은 딱딱했지만 남편은 제게 참 다정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학교 선생님 대신 자동차 정비공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직업보다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결혼 후 20년 남편이 45세 되던 해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보장된 교사를 했었어야지. 자동차 고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선생보다 더 대단하냐? 특히 시아버님은 직업에 대한 유세가 심하셨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직업 문제로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었고 연을 끊고 살겠다며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에야 시어머님과 왕래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저는 든든한 가장이 되어 그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입에 풀칠하고 사니까 걱정 없을 거예요. 당신도 허리 쭉 펴고 고개 당당하게 들고 다니세요. 그때부터 남편은 저와 함께 부대찌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매일 저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특히 저희 가게의 핵심, 비법 양념장 만드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이 양념장은 저희 가게의 생명이자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라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문 걸어 잠근 뒤 남편 혼자 밤늦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 제가 혼자 할 때는 정말 고역이었는데 남편이 그 짐을 덜어준 거죠. 남편은 그 시간에 저에게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는데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가게는 내가 정리하고 양념 만들어 놓고 문단속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직 후 제 눈치를 많이 봤지만 저는 그 모습이 그저 안쓰럽고 때론 너무 듬직하고 착하게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던 남편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에 일주일 정도 스키를 타러 가는 것. 그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죠. 저는 운동신경이 없어 몇 번 따라갔다가 다치기만 했기에 그 후로는 남편 혼자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우리 같은 부부에게는 때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2017년 겨울, 그 해에도 남편은 스키장 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보, 진짜 저 스키장 다녀와도 돼요. 겨울엔 일도 많고 이번 주말에 여기 앞 상인회에서 단체 예약도 있던데 가게 놔두고 나 혼자 다녀오려니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네요. 올해는 그냥 한번 쉬고 안 갈게 쉽네요. 여보, 무슨 눈치가 보여요. 나는 주말마다, 평일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습니까? 당신은 1년 중에 딱 이때만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재밌게 잘 놀다 와요. 이번 주에 옆가게 언니분들이 바쁘면 연락하라고도 했어요. 바쁘면 도와준다고 하니 가게 걱정, 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저번에 보니까 스키복도 이쁜 걸로 하나 샀더만. 그니까 다녀와요. 알겠죠? 저는 눈치 보는 남편에게 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원도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배웅이 26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배웅이 될 줄은요. 그리고 남편이 혼자 스키장을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훨씬 더 충격적인 배신으로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하지 말라던 당당함이 무색하게 저희 가게는 정말 바빴습니다. 뜨끈한 부대찌개를 찾는 손님들로 문전성시였죠. 그런데 하필 남편이 스키장에 간 그 기간에 3년 넘게 서빙을 하던 영란이라는 직원마저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휴가를 쓰는 바람에 저는 도와주겠다던 옆집 언니네와 둘째 딸까지 불러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참 공교롭다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마지막 날 남편은 본인 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음식 준비로 여전히 바쁜 오전 시간대에 따르릉하고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쁜 가게를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남편은 제 손을 붙잡지 못하고 힘없이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불길한 느낌의 여보, 내 손 좀 잡아봐요. 내 손 꽉 쥐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 아이들도 손이 안 가고 자기 앞가림하고 이제 먹고 살기 좀 편해지려나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에게 남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목뼈 4번, 5번 손상으로 신경까지 다쳐 전신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 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활한다고 해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최선이라는 절망적인 말.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살리는데 전념했습니다.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6개월 동안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에 한 번씩 남편을 뒤집어주고 함께 울면서 치료를 이어갔죠. 포기하려 하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여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당신 회복될 때까지 도울게요. 당신도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손잡고 산책도 하고 남은 인생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요. 여보, 아이들 결혼식장 입장할 때 손도 잡아줘야 하고 손주 아이들도 태어나면 안아주고 업어도 주고 해야 하잖아요.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남편은 상반신 감각을 되찾았고 휠체어를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팔에 힘을 기를 수 있었죠. 저희 부부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이자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휠체어를 타는 남편을 집에 혼자 두고 출퇴근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남편은 늘 저를 배려했습니다. 집에 있는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그러다 10월 저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두고 청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 두 딸은 학기 중이라 부를 수도 없었죠. 남편은 여보, 나는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다녀오십시오. 장모님 병문안이 더 중요해요. 집에 반찬도 넉넉하고 밥도 얼려둔 거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됩니다. 얼른 가세요. 라며 저를 떠밀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엄마를 일반 병동으로 입원시켜드리고 집에 혼자 있었을 남편 걱정에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집에 도착할 즈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거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일찍 잠들었나 보다 하고 안방으로 직진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니, 오늘 안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온 겁니까? 엄마가 괜찮으셔서 얼굴만 보고 입원시켜드리고 당신이 걱정돼서 바로 왔어요. 당신은 안 자고 있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전화하셨어요? 핸드폰이 무음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핸드폰이 어디 있었지? 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핸드폰 제가 찾아볼게요. 저번처럼 침대 뒤쪽에 떨어졌나 보네요 하며 남편이 혼자 쓰는 킹사이즈 침대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남편이 이불 속에서 다리를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 당황했습니다. 여보, 방금 당신 다리 움직였어요? 다리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제가 이불을 거두려는 순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왜 남편은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제가 발견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불을 걷어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침대 속에 숨어있던 여자. 그 여자는 바로 침대에 있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26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죠. 저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거기서 기어 나와. 이 더러운 것들.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지금 뭐하는 작당 모이야. 너희 둘이. 침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디서 낯짝을 들이밀어? 너, 영란이 맞지?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그 영란이. 내가 내 시골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휴가 보내줬는데 내가 지금 내 남편 침대에서 뭐해? 내가 지금 3년 가까이 병수 밟은 내 남편 침대 밑에 내가 왜 기어들어가 있었냐고.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를 집어 영란이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영란이는 새파랗게 질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사모님, 오해세요. 사장님이 식사를. 입 닥쳐. 그 입으로 내 남편 놈을 사장님이라고 불러? 너희 둘이 언제부터 사장님, 영란 씨 해가며 이렇게 놀아놨어? 남편 놈이 전신마비로 쓰러진 게 몇 년인 줄 알아? 너희 둘이 지금 불륜의 온상, 환자 침대에서 놀아난 거 아니야? 이 더러운 것들. 저는 남편의 휠체어에 매달려 있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보, 잘못했습니다. 만 반복했습니다. 잘못? 너는 지금 잘못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너는 3년 동안 내가 내 똥오 좀 받아주고 너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기도했을 때 나를 바보로 만들고 뒤에서 비웃었지. 내가 그 존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나를 정아 씨라 부르며 속일 때 내 몸뚱이는 이 기집애랑 놀아나고 있었어. 너 전신마비가 아니라 불륜 중독이었구나. 제가 남편에게 휠체어를 끌고 다가가자 남편은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불 밑에서 남편의 다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열어본 순간 제 눈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영란이 가게 차려줄 돈 마련해야지? 우리 가게 비밀 양념장 레시피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야, 박준영.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장사한 줄 알아? 내가 정비공 잘려서 내 가게 와서 설거지나 한 주제에 내 가게 레시피를 팔아? 저는 남편의 침대볼을 찢을 듯이 뜯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2017년 겨울. 너 혼자 스키장 간 거 아니었지? 너 이 기집애랑 불륜 여행 갔다가 사고 당한 거지? 너 불륜 현장에서 얻은 장애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3년 동안 효자 아들처럼 병수발 시킨 거야. 너 같은 쓰레기. 차라리 그때 거기서 뼈가 다 부러져서 죽었어야 했어. 영란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란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가! 당장 꺼져! 내가 너희 둘이 이 침대에서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 위자료로 아주 영혼까지 털어버릴 거야. 박준영,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나는 내 수발 들어주는 알바가 아니야. 당장 내 그 휠체어 끌고 내 남자 구실할 수 있다고 좋아하는 내 엄마한테 기어 들어가. 너는 내 인생의 가장 더러운 짐 덩어리였어. 이혼해. 당장 이혼해.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 대신 침을 질질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역겨웠습니다. 26년 동안 존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이 더러운 배신극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히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게, 저의 기술, 저의 재산까지 모두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헌신과 희망을 비웃고 제 비법 양념장까지 팔아넘기려 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란이를 쫓아냈습니다. 영란이는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쫓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잘못했습니다. 영란이가 저한테 꼬리를 친 겁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말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두 딸들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저를 이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딸들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은 이날 이때까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짐 덩어리였습니다. 이혼 안 해줄 거면 이혼 소송할 겁니다. 당장 휠체어 타세요.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나가십시오.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해 남편과 영란이가 저지른 모든 짓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남자 구실도 못하냐? 나는 차라리 우리 아들이 남자 구실 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내가 얼마나 아내 노릇을 못했기에 우리 아들이 그랬겠니? 남자 구실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니. 며느리에게 3년 동안 병수발을 들게 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모든 비난을 저에게 돌리는 시어머니. 저는 그런 제가 집까지 직접 데리고 간다고 선언하고 그 길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시어머니 댁 현관 앞에 두고 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 얼굴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증거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라며 자신의 수발을 누가 들어주느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 그 여자한테 수발 들어주라고 해.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20여 년을 같이 살면서 감쪽같이 이런 모습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저는 법정 싸움 끝에 그 인간과 상간녀 영란이에게 위자료를 싹 다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재산 분할은 40%나 떼어줘야 했습니다. 남편이 다치기 전까지 가게 일을 도왔고 비록 저를 속였지만 비밀 양념장 제조를 담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6년의 길고 질긴 악연은 올해 5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저를 또 한 번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영란이 그 여자도 나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도 없고 저도 정신을 차렸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뻔뻔함에 질려버렸습니다. 당신은 실수한 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겁니다. 빚만 살아가지고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보세요. 그동안 당신을 살려놓은 게 바로 저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입 다물십시오. 저는 이혼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맞은 뒤통수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 같이 살았던 세월이 눈물나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저의 가게, 저의 레시피, 그리고 저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존중하는 척하고 다정하게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우자를 배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헌신이 그에게는 이용의 대상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겉모습의 존중이나 다정함보다 인간의 근본적인 양심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제 삶을 위한 뜨거운 부대찌개를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기 힘든 사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 그리고 혹시 이런 일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경험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